인트로 접속, 가면 뒤에 주파수.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그 남자 기억하시나요? 반듯한 셔츠에 선한 눈매, 당신이 탈 때까지 문을 잡아주던 그 친절한 손길 말입니다. 하지만 제 모니터 속의 그는 조금 다릅니다. 자, 렌즈 초점을 좀 더 조여보죠. 보입니까? 방금 스쳐 지나간 저 0.1초의 서늘함. 저건 웃음이 아니라 정교하게 계산된 안면 근육의 운동일 뿐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뇌에는 양심이라는 브레이크가 달려있죠. 하지만 이 남자의 뇌는 브레이크가 통째로 뽑혀나간 폭주기관차와 같습니다. 당신이 안심하고 잠든 사이 그는 이미 당신의 현관문을 스캔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닥터 M입니다. 지금 막 그의 심리 방화벽을 뚫고 접속했습니다. 자, 이제 그가 쓴 착한 이웃이라는 가짜 가면을 한 겹씩 벗겨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당신의 이웃이 괴물로 변하는 그 찰나의 순간,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눈을 감고 오늘 하루 동안 스쳐 지나간 얼굴들을 떠올려 보세요. 편의점 점원,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았던 직장인, 횡단보도에서 같이 신호를 기다린 중년 남성, 이 중 한 명이 범죄자의 확률 얼마나 될까요? 통계적으로 대한민국 성인 약 200명 중 한 명은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임상적 기준을 충족합니다. 즉, 오늘 당신이 스친 수백 명의 얼굴 속에 공감 능력이 완전히 꺼진 인간이 최소 한 명은 섞여 있었다는 뜻입니다.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그 한 명은 절대로 자기 이마에 위험이라고 써붙이고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인간일수록 첫인상 관리에 탁월합니다. 이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해독합니다. 마치 외국어를 번역기로 돌리듯 상대의 표정과 말투에서 패턴을 추출하고 가장 효율적인 반응을 선택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죠. 당신이 그에게 느꼈던 호감, 그건 자연스러운 교감이 아니라 정밀하게 설계된 심리공학의 산물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 시작됩니다. 제가 오늘 분석할 인물, 그는 직장에서 인사 잘하는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모범 입주민으로 뽑힌 적도 있죠. 이웃들은 그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참 조용하고 예의 바른 분이었어요. 범죄 심리학에서는 이 문장을 악마의 레퍼런스라고 부릅니다. 진짜 위험한 인간은 검거 후에야 비로소 정체가 드러나고 그때서야 주변 사람들이 전부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설마 그 사람이? 실제로 이 패턴은 놀라울 정도로 반복됩니다. 미국의 테드 번디, 주변 사람들의 첫 마디는 매력적이고 친절한 청년이었고, 대한민국의 유영철, 주변인들의 기억 속 그는 조용하고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악마의 레퍼런스는 국경을 넘어도 동일한 문법으로 작성되더군요. 하지만 닥터 M의 카메라는 설마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이 남자의 24시간을 미세 표정 분석, 행동 패턴 추적, 그리고 범죄 심리학의 세 가지 렌즈로 분해할 겁니다. 그의 친절 뒤에 숨겨진 알고리즘, 미소 속에 감춰진 계산식, 그리고 그가 절대로 들키고 싶지 않았던 0.3초의 진짜 얼굴까지 한 겹씩 벗겨낼 때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웃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본 후 오늘 밤 현관문 잠금 장치를 한 번 더 확인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해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본론 1균열, 완벽한 시스템의 오작동. 그 남자를 기억하는 이웃들의 증언은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합니다. 세상에 그런 법 없이도 살 천사가 없었다고 말이죠. 빌라 앞마당을 매일같이 쓸고 무거운 짐을 든 노인을 보면 가장 먼저 달려가던 청년, 심지어 기고양이 밥까지 챙겨주던 그 따뜻한 손길을 사람들은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 렌즈로 분석한 그의 친절은 어딘가 기괴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배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업데이트지만 이 남자의 친절은 상대를 안심시키기 위해 정교하게 짜인 악성 코드였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5년 넘게 단 한 번도 짜증을 내거나 얼굴을 붉힌 적이 없는 사람,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이건 인내심이 강한 게 아니라 감정이라는 센서 자체가 아예 죽어있는 겁니다. 고장난 온도계처럼 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운데 겉에만 뜨거운 물을 부어 따뜻한 척 연기를 한 거죠. 그는 왜 그토록 완벽한 선한 이웃의 배역에 집착했을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잔인합니다. 사냥감이 제 발로 덫에 들어오게 하려면 그 덫은 세상에서 가장 달달하고 포근해 보여야 하니까요. 그에게 친절은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당신의 경계심이라는 방화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해킹 툴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제 이 완벽한 시스템의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지점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아주 사소하지만 결코 숨길 수 없었던 그 오작동의 순간들 말이죠. 첫 번째 균열은 눈에서 시작됩니다. 범죄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듀센 마커의 부재라고 부릅니다.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의 차이 들어보셨죠? 진심으로 웃을 때 인간의 얼굴에는 입꼬리뿐 아니라 눈가 근육, 정확히는 알륜근이라 불리는 근육이 함께 수축합니다. 이 움직임은 의지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뇌의 변연계, 그러니까 감정의 엔진룸에서 직접 신호가 내려와야만 작동하는 근육이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의 웃음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면 기묘한 현상이 포착됩니다. 입은 정확히 양쪽 30도 각도로 올라가지만 눈가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모니터 화면 아래쪽만 켜지고 위쪽은 꺼져 있는 것처럼요.
그의 미소는 얼굴의 절반짜리 연극이었던 겁니다. 잠깐, 여기서 실제 데이터를 하나 꺼내보겠습니다. 테드 번디의 법정 영상을 미세 표정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가 배심원석을 향해 웃을 때 입꼬리의 각도는 일반인의 진심 어린 미소와 거의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알륜근 수축률은 0에 가까웠죠. 지금 이 남자의 웃음 데이터와 겹쳐보면 오차 범위 내에서 거의 일치합니다. 같은 공장에서 출고된 불량품처럼요. 두 번째 균열은 타이밍에서 드러납니다. 보통 사람이 상대의 슬픈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공감 반응이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0.3초에서 0.5초입니다. 이건 의식적으로 조절되는 영역이 아니라 뇌의 거울 신경세포가 자동으로 발화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쉽게 말해 상대가 아프면 나도 모르게 아 하고 찡그려지는 그 반응 말입니다. 하지만 이 남자의 공감 표현에는 항상 0.8초에서 1.2초의 미세한 지연이 존재했습니다. 인간에게는 감지하기 어려운 이 찰나의 틈. 하지만 닥터 M의 분석 알고리즘에는 선명하게 찍힙니다. 그 0.8초 동안 그의 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표정을 지어야 정상으로 보일지 검색하고 있었던 겁니다. 구글에 슬플 때 어떤 표정이라고 치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과정이 그의 전전두엽에서 0.8초 만에 처리되고 있었던 거죠. 세 번째 균열. 이건 가장 결정적입니다. 바로 혼잣말입니다. 이웃들은 그가 항상 밝고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보한 그의 혼자 있는 시간의 행동 패턴은 완전히 다른 인간을 보여줍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표정이라는 것이 통째로 증발합니다. 마치 무대 뒤로 퇴장한 배우가 분장을 지우듯 0.2초 만에 그의 얼굴은 무표정한 마네킹으로 전환됩니다. 이것은 피곤해서 표정이 풀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외부 세계를 향한 모든 감정 시뮬레이션이 일제히 종료되는 겁니다. 시스템 셧다운, 에너지 절약 모드, 관객이 없으니 연기할 이유도 사라진 거죠. 범죄 심리학자 로버트 헤어 박사의 표현을 빌리면 이런 인간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알지만 음악을 들을 수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슬픔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 감각 자체를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죠. 그래서 그의 공감은 항상 교과서적으로 완벽하면서도 어딘가 공허합니다. 온도가 없는 불꽃처럼요. 닥터 M의 사견. 여기서 잠깐 제 개인적인 소견을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저는 수천 시간의 범죄자 영상을 분석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인간은 분노를 폭발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인간은 분노라는 감정 자체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으면서 분노하는 연기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이 남자가 바로 그 유형이었습니다. 그에게 감정은 장착과 탈착이 자유로운 액세서리였고 상황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감정을 선택해서 쓰는 거였죠.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늘 웃는데 눈이 웃지 않는 사람. 항상 좋은 말만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친절한데 그 친절이 유난히 빈틈없이 완벽한 사람. 만약 한 명이라도 떠올랐다면 아직 이 영상을 끄지 마세요. 다음 파트에서 저는 이 남자의 사냥 매뉴얼을 해체합니다. 그가 타깃을 어떻게 선별하고 어떤 순서로 심리적 그물을 조이며 최종적으로 상대를 완전한 통제 아래 두는지, 그 알고리즘의 전체만 통제 아래 두는지, 그 알고리즘의 전체 설계도를 공개할 겁니다. 10초만 참으세요. 이 다음이 진짜 시작입니다. 본론 2 임계점, 괴물의 각성, 시스템 오류가 감지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완벽한 연기에 치명적인 버그가 발생하는 순간을 포착할 시간입니다. 본론 1에서 우리는 그의 가짜 미소라는 하드웨어 결함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파트에서 보여드릴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미소가 아니라 그의 반응 자체가 통째로 오작동하는 순간이니까요. 어느 날 단지 내에서 아이가 넘어져 크게 다쳐 피가 철철 흐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주민이 달려가 아이를 돕고 걱정할 때 닥터 M의 렌즈에 포착된 그의 행동 패턴은 경악스러웠습니다. 그는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3.2초 동안 멈춰섰습니다. 보통 사람의 뇌는 위기 상황에서 두 가지 중 하나를 즉각 실행합니다. 달려가거나 얼어붙거나, 이른바 투쟁 도피 반응이죠. 그런데 이 남자는 그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3.2초 동안 그의 몸은 완전히 이완된 상태였고 시선은 아이의 상처 부위를 정밀하게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공포도 걱정도 장황함도 없이 마치 흥미로운 다큐멘터리의 클로즈업 장면을 감상하듯 아주 무미건조하고 차가운 관찰자의 자세로요. 그리고 정확히 3.2초 후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달려갔습니다. 이 3.2초가 핵심입니다. 이건 당황해서 멈춘 게 아닙니다. 뇌가 지금 어떤 행동을 출력해야 정상인으로 보이는가를 연산하는 데 걸린 처리 시간이었던 겁니다. 실제 데이터를 하나 대입해 보겠습니다. 2004년 유영철 사건.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범행 후 현장 근처에서 구급차가 출동하는 것을 목격했는데 이때 심리검사관이 재구성한 그의 반응은 평온한 무관심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공포에 떨 때 그의 자율신경계는 마치 날씨를 확인하듯 고요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남자의 3.2초와 같은 패턴이죠. 위기 앞에서 인간의 본능이 발동하지 않는다는 것. 그건 성격이 아니라 구조적 결함입니다. 자, 이제 그의 머릿속을 3D 홀로그램으로 띄워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뇌는 타인의 고통을 보면
편도체라는 부분이 빨갛게 점등되며 경고등을 울립니다. 위험해? 도와줘야 해 라고요? 하지만 이 남자의 편도체는 정전된 도시처럼 고요합니다. 대신 보상을 담당하는 회로만 미친 듯이 번쩍이죠. 남의 고통을 볼 때 느껴지는 미묘한 우월감. 그리고 다음엔 내가 저 상황을 통제하고 싶다는 비정상적인 정복력이 그의 뇌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의 뇌는 브레이크 시스템이 통째로 뽑힌 채 가속 페달만 남은 폭주기관차입니다. 도덕이나 죄책감 같은 안전장치는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고 오직 자신의 쾌락과 욕망이라는 연료만으로 질주하는 중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이웃이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당신에게 매우 친절해지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감사함? 따뜻함? 아마 대부분은 그럴 겁니다. 하지만 제가 수천 건의 사건 파일을 뒤져보며 발견한 불편한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조직화된 범죄자의 82%는 범행 직전 6개월 동안 타깃에 대한 친절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친절의 그래프가 갑자기 우상향으로 치솟는 그 지점, 그게 바로 사냥이 시작되는 신호탄인 겁니다. 이 남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원 첫 해에는 가벼운 목례 수준이었던 그의 인사가 범행 18개월 전부터 급격히 진화하기 시작했거든요. 보통의 범죄자가 우발적으로 감정의 폭발에 선을 넘는다면 이 착한 이웃의 탈을 쓴 괴물은 아주 차갑고 정교하게 선을 넘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의 방을 해킹해보니 그곳엔 이웃들의 생활 패턴이 분 단위로 기록된 일지가 가득했습니다. 그에게 친절은 소통이 아니라 당신의 방화벽을 뚫기 위해 매일 조금씩 입력해놓은 해킹 코드였던 겁니다. 닥터 M이 확보한 그의 일지,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비 완료. 단 2글자. 하지만 이 2글자가 의미하는 것은 18개월에 걸친 치밀한 심리 포식의 완성이었습니다. 그의 사냥 방식을 복원해 보겠습니다. 범죄 심리학에서는 이런 유형을 조직화된 포식자로 분류합니다. 이들의 범행에는 공통된 3단계 알고리즘이 존재하죠. 1단계 매핑. 그는 이사 온 첫 주부터 이웃들의 동선을 관찰했습니다. 누가 몇 시에 출근하고 누가 혼자 사는지, 누구의 현관문 앞에 택배가 가장 오래 방치되는지, 쓰레기 분리수거를 자처한 것도 앞마당을 쓸었던 것도 전부 탐색을 위한 위장 루틴이었습니다. 친절이라는 운영체제 뒤에서 정찰 프로그램이 24시간 백그라운드로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테드 번디 역시 동일한 매핑 단계를 밟았습니다. 그는 대학 캠퍼스를 수십 차례 사전 답사하며 어느 건물의 출입 인원이 적은지, 어느 주차장의 조명이 가장 어두운지를 체계적으로 기록했죠. 범죄학자들은 이것을 사전 범행 정찰이라 부르는데 흥미로운 건 이 남자의 일지 형식이 번디의 기록과 구조적으로 거의 동일하다는 겁니다. 장소, 시간, 인원수, 마치 같은 매뉴얼을 공유한 것처럼요. 2단계 그루밍. 그는 타깃을 정한 뒤 절대 급하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첫 달은 인사만, 둘째 달은 가벼운 안부, 셋째 달은 택배를 대신 받아주겠다는 제안, 넷째 달은 고장난 전등을 고쳐주겠다며 자연스럽게 집 내부 구조를 파악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는 자신이 천천히 포위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매 단계가 거절하기 어려울 만큼 사소하고 거절할 이유가 없을 만큼 따뜻하게 포장되어 있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점진적 경계 침식입니다. 한 번에 벽을 부수는 게 아니라 매일 벽돌 하나씩 빼내는 겁니다. 무너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게. 3단계 실행. 그리고 그날 밤이 왔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CCTV 화질이 가장 떨어지는 기상 조건이죠. 그는 이것조차 계산에 넣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47분. 평소처럼 분리수거를 하러 나간 것처럼 위장한 그가 향한 곳은 쓰레기장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닥터 M이 주목한 것은 그의 심박수 데이터입니다. 보통 사람이 극도의 긴장 상황에 놓이면 심박수가 분당 120에서 150까지 치솟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박수는 분당 70이 아침 산책을 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담함이 아닙니다. 뇌가 이 행위를 위험이 아닌 일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마치 출근길에 커피를 사는 것처럼 그에게 이 밤은 그저 18개월짜리 프로젝트의 마감일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디테일. 범행 직후 그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기상하여 아파트 앞마당을 쓸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낙엽을 치우며 이웃에게 어젯밤 비가 많이 왔죠? 라고 웃어 보였습니다. 닥터 M의 사견.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저는 분석가로서 처음으로 키보드를 치는 손이 멈췄습니다. 범행 직후에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 이건 단순한 뻔뻔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뇌의 위협평가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났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범행 후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폭증하면서 수면장애, 식욕변화, 미세떨림 같은 스트레스 반응이 최소 48시간은 지속됩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8시간 숙면 후 평소보다 일찍 기상해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유영철 역시 범행 직후 근처 식당에서 평소와 동일한 메뉴로 식사를 했다는 수사 기록이 있죠. 괴물의 공통점은 잔혹함이 아닙니다. 잔혹함 이후의 정상성입니다. 가면은 벗겨진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요. 그는 가면을 벗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가면 아래에 진짜 얼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텅 빈 모니터 위에 끊임없이 새로운 표정을 띄우는 디스플레이.
그것이 그의 정체였습니다. 이제 시스템은 과부하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억눌려 있던 괴물의 본능이 임계점을 넘는 그 끔찍한 결말의 기록, 지금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절대 이탈하지 마세요. 진짜 전율은 지금부터입니다. 결론 최종 진단. 악마의 소스 코드. 결국 그가 정성껏 가꾸던 정원 아래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진실이 발견되었을 때 이웃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낮에는 친절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던 그 손이 밤에는 가장 잔혹한 흉기가 되어 이웃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었으니까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그의 일기장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참 쉽다. 웃어주기만 하면 문을 열어주니까. 소름 돋지 않나요? 그에게 친절은 따뜻한 마음이 아니라 당신의 심리 방화벽을 무력화하기 위해 매일 조금씩 입력해 넣은 해킹 코드였던 겁니다. 자, 이제 닥터 M의 최종 진단입니다. 여러분, 이 남자의 이야기가 픽션처럼 들리시나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시나리오보다 잔인합니다. 테드 번디. 검거 후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당신을 따라갔다고 생각하나? 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간단하죠.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오늘 분석한 이 남자의 일기장과 섬뜩할 만큼 같은 문법입니다. 수십 년의 시간 차이, 태평양 하나를 사이에 둔 지리적 거리. 하지만 괴물의 언어는 놀라울 정도로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개인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고장난 운영체제가 출력하는 기본 구문이니까요. 범죄 심리학자 로버트 헤어 박사는 이런 유형에 대해 명확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감정만 존재하는 완전한 자기중심 시스템이라고요. 타인의 존재는 오직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로만 인식됩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그에게 데이터일 뿐이고 당신의 신뢰는 그에게 취약점 보고서일 뿐입니다. 여러분, 잠깐 영상을 멈추고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의 일상 속에서 너무 완벽하게 좋은 사람이 있나요? 한 번도 화를 낸 적 없고 항상 먼저 도와주고 모두에게 칭찬을 받는 그 사람. 저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진짜 따뜻한 사람은 가끔 짜증도 내고 때로는 거절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살아있는 감정을 가진 인간의 자연스러운 운영 방식이니까요. 24시간 365일 단 한 번의 버그도 없이 돌아가는 시스템. 그건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완벽하게 프로그래밍된 기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고장난 하드웨어를 알아챌 수 있을까요? 닥터 M의 레이더에 포착된 위험 신호 3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정의 온도를 측정하세요.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을 할 때 상대의 몸 전체가 반응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진짜 걱정은 목소리 떨림으로, 진짜 기쁨은 어깨의 미세한 들썩임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연기된 감정은 얼굴에서만 일어나고 나머지 신체는 고요합니다. 대사만 있고 몸의 무대 연출이 없는 배우처럼요. 둘째, 타인의 고통 앞에서 관찰 모드로 전환되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슬퍼하거나 당황하는 사고 현장에서 마치 흥미로운 실험을 구경하듯 무덤덤하게 지켜보는 눈. 그건 공감 운영 체제가 아예 설치되지 않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영상에서 분석한 3.2초의 공백을 기억하세요. 위기 앞에서 몸이 먼저 반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뇌는 지금 당신을 돕는 것이 아니라 연산 중인 겁니다. 셋째, 약자를 대할 때 튀어나오는 렉을 포착하세요. 나에게는 천사 같지만 식당 종업원이나 택배기사 혹은 어린아이를 대할 때 찰나의 순간 드러나는 날카롭고 차가운 태도.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진짜 소스코드입니다. 연기는 상위 계층에만 적용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대상 앞에서는 시스템 자원을 낭비하지 않거든요. 닥터 M의 최종 사견. 마지막으로 닥터 M으로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공포는 무지에서 태어납니다. 괴물의 작동 원리를 아는 사람은 괴물에게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뇌에 지금 이 영상의 분석 데이터가 저장되었다면 그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레이더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 옆에서 인자하게 웃고 있는 그 사람. 당신은 정말로 그를 알고 있나요? 아니면 그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가면만 보고 있는 건가요? 기억하세요. 악마는 뿔을 달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장 선량하고 평범한 이웃의 얼굴로 당신의 경계심이 해제될 때만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죠.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마음속 CCTV는 지금 정상 작동 중입니까? 다음엔 더 충격적인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 바로 가족이 괴물이라면 어떨까요? 그 끔찍한 심리 기록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고 제 감시망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닥터 M이었습니다. 시스템 로그아웃합니다.